그렇다면 이 녹취록만으로 과연 성매매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보도가 되고 있는 커플, 전 부부라고 칭해야겠죠. 이 FT 아일랜드의 최민환 씨와 또 이 가수 유리 씨가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간은 사실 이 세 아이의 엄마였던 유리 씨가 왜 양육권을 아이 아빠에게 넘기고 왔냐 라면서 많은 분들한테 사실은 안 좋은 댓글도 받고 했어요. 그러자 유리 씨가 본인이 너무 억울한 심정을 담아서 사실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FT 아일랜드 최민환 씨의 어떤 성매매 의혹이 있다라면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은요, 이 최민환 씨가 유흥업소의 실장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본인이 최민환 씨가 형이라고 부르는 어쨌든 그 실장과의 대화 녹취록이 굉장히 여러 회에 걸쳐서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다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민환 씨가 그 실장에게 형, 땡땡땡 업소 여자 많을까? 거기 좀 예약해줘. 아, 형, 여기도 애들 없으면, 아가씨 없으면 딴 데는 더 없는 거 아니야? 아, 형, 나 컨디션 하나, 칫솔 하나 줘. 나 여기 셔츠인데, 이러면서 어떤 성매매 업소나 혹은 유흥업소에서 쓰이는 은어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제가 조금 한 가지 마음이 좀 그랬던 부분은 뭐냐면, 그 대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최민환 씨가 휴가를 나왔는데, 나 언제까지 휴가다, 자유의 몸이다. 그랬더니 그 실장이, 그럼 좀 가족들 애들이랑 와이프랑 어디 여행도 좀 가고 쉬어라 그랬더니, 형, 장난하냐? 왜 그래야 되냐? 나 놀고 싶다. 이러면서 아이들과 아내를 내팽개치고 업소를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와 또 아내가 있는 가장으로서 적절한 태도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들어보니까 최민환 씨가 그 부인이 입고 있던 옷에 가슴 쪽에 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가족들이 있는데 신체 부위를 만진다든지 하는 일도 있다고 했는데,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일단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느냐 혹은 강간죄가 성립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유리 씨가 본인 유튜브에다 라이브 방송을 켜고 그동안 이제 아이들을 봐서 내가 이 녹취록을 입수했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매매 의혹이 드는 녹취록을 듣고 보니까 혼인 생활 중에 있었던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스톱을 치잖아요. 그때 그 돈을 뭐 유리 씨 가슴 골 사이에다 넣는다든지, 혹은 또 막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음부나 또 가슴 부분을 잡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업소에서 이런 행동 그동안 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부부 사이에도 당연히 의사에 반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서 추행하거나 강간한 경우에는 성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는 사실은 스킨십이 허용되는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이 행위 수단을 좀 더 엄격하게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유리 씨가 이러한 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이 최민환 씨가 경찰 조사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유리는 그때 내 와이프 아니었냐. 순간 유리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래서 가슴을 좀 터치를 했다. 근데 유리가 그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나 몰랐다. 즉,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처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부부간 어떤 강간죄로 처벌되는 예가 있습니다. 정말 부부 사이에 와이프가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때려가면서 폭행을 사용해가지고 억지로 간음을 강제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이 되고요. 강제추행죄도 만지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 수단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 그것은 또 명백하게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리 씨의 그 짧은 라이브 방송만으로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서 했는지 여부는 좀 불명해서요. 이 부분은 조금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환 씨가 그 유리 씨한테 했던 행동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했던 행동들일 거라고 유리 씨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매매라는 게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 알선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성매매를 한 자, 즉
성매매를 한 사람, 종업원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한 사람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저도 성범죄 전담 검사 생활을 할 때 이런 수사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성매수한 남성들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고 간단한 벌금형을 하는 적도 있었고 정말 재판까지 회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실제 녹취록 들어보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성매매 업체에서 쓰는 용어나 그런 걸 좀 생생하게 통화 내용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매매 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하나의 정황 증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여성 아가씨들이 나오는 업소에 갔다는 것만으로 성매매를 추단할 수는 없어요. 성매매 알선법에서 성매매란 뭐 어떤 금품이랄지 재산적 이익을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고 성교행위,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해야만 성매매예요. 그러니까 그냥 업소에 가서 단순히 터치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성매매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최민아 씨가 그 업소 실장이랑 주고받은 대화는 유흥업소 예약을 해달라라는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의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은 형 땡땡땡 거기에 있는 좀 숙박업소 좀 예약해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2차를 의미하겠죠. 성매매를 의미하겠죠. 저는 그래서 그 해당 녹음 파일은 좀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외에도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되게 많은 은어들이 나와요. 셔츠 이런 말 나와요. 셔츠는 셔츠룸이라고 해서 어떤 유흥업소 중에 하나의 종류고요. 이 종업원들이 셔츠를 입고 이제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가벼운 터치나 스킨십이 허용되는 공간이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텐에 있다. 템프로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템프로. 그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상위 10%가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여성들이 있는 곳을 소위 이제 템프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TC가 얼마야 형? 20, 22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TC는 테이블 차지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여성이 테이블에 앉혀서 그 여성이랑 1시간 시간을 보내는데 20이냐, 20만 원이냐라는 의미예요. TC라는 의미가.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은어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저는 굉장히 이런 유흥업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최민아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던 그것과는 별개로 최민아 씨가 가지고 있는 아이돌 이제 가수라는 이미지에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녹취록만으로도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녹취록만으로 과연 성매매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녹취록만 있다고 하면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성매수, 성매매는 미수죄가 없어요. 즉 돈을 받더라도 실제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고 성교행위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최민아 씨가 예를 들어 돈을 그 여자한테 줬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다른 분들이 시청자랄지 아니면 다른 일반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에다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 착수가 됐잖아요. 아마 경찰은 그날 최민아 씨가 간 업소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업소에서 보통은 유흥업소에 이제 아가씨들이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서로 이제 그게 이제 2차를 나가자라는 게 오케이가 되면은 같이 이제 나가서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흔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흥업소에는 어떤 장부가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가씨들을 배정해주는 실장들 핸드폰 같은 걸 보면은 TC도 실장과 아가씨가 나눠 갖는 구조고 또 2차를 나가는 것도 실장과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실장의 핸드폰이나 어떤 장부 같은 데에 그렇게 2차를 나간 게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기재가 돼 있어야 나중에 그 돈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해당 업소의 압수수색을 갖고 실제로 어떤 장부나 아니면 실장의 휴대폰의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확실히 최민아 씨가 어떤 숙박업소에 갖고 돈이 나왔다. 그리고 아가씨가 누군지 특정돼서 그 아가씨를 불렀을 때 최민아가 어떤 성교행위를 한 게 맞다라고 진술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FT 아일랜드의 최민아 씨와 유리 씨 사건 관련해서 최민아 씨에 대한 이 녹취록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 또 그와 파생된 이 강제추행 혐의까지도 부부가 성립할 것인가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영상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